티샘과 함께하는 쌀 한 톨. 옛날 인도의 어느 곳에 자신이 지혜롭고 공평하다고 믿고 있는 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매년 모든 백성들의 쌀을 거둬들여 거의 다 자기가 가졌습니다. 그러다 기근이 닥쳤는데 왕이 쌀을 내어주지 않아 사람들이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그만할까요? 자, 30일 동안 날마다 쌀을 2배로 늘려달라고 했고요. 30일째에는 10억 톨이 넘게 불어났다고 합니다. 동화책 이야기인데요. 이 동화책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24일째 이게 얼마죠? 8,388만 680톨의 쌀을 받았는데 이것은 광주리 8개. 27일째는 64개의 쌀자루를 전달하기 위해서 32마리의 황소가 필요했고요. 29일째는 왕실의 곳간 2곳에 쌓여있던 쌀을 모두 다 받았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등비술의 힘을 나타내주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느끼나요? 등비술의 힘, 라니의 꾀, 왕의 무자비함, 왕의 정직함, 약속을 지키는 어떤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등비수열의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도 등차수열이 아닌 등비수열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까요? 자, 여러분들의 삶이 등비수열과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기운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만 공비가 1보다 커야죠. 공비가 1보다 작으면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점점 작아지는 삶이 되죠. 그럼에도 사실은 합은 커집니다. 합은 그 각각의 항들은 작아질지언정, 자, 그 합은 계속해서 커진다는 거, 여러분들은 날마다 진보하고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 그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들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자, 등비수열은요, 첫 장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곱하여 만들어지는 수열. 일반항은 이와 같은 꼴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와 같은 꼴로 표시되는 이유는요,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 첫째 항을 A라고 하면요, 공비, 일정하게 곱해지는 수를 R이라고 할 때 AR, 다시 한번 R이 곱해지면 AR 제곱, 이와 같은 식으로 나타내지게 되고요. n번째는 AR의 n-1제곱으로 나타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일반항이라고 부르죠. 자, 등차 수열과 마찬가지로 등비 중항의 성질이 성립을 합니다. ABC 세 수가 등비수를 이룰 때 이와 같은 식이 성립합니다. 가운데 항의 제곱은 양쪽 항의 곱과 같다. 왜냐하면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죠. 자, ABC 세 수가 있고, 자, 공비가 R 이면요, B가 연속하는 두 항 사이에 B가 같다라는 거죠. 연속하는 두 항 사이에 B가 일정합니다. 따라서 이게 같기 때문에 곱하면 B제곱은 AC라는 식을 얻을 수 있게 되죠. 이것이 바로 등비중항입니다. 자, 등비중항은요, B제곱은 AC인데 이거를 이렇게 나타내 보면요, B가 양수일 때 A, B, C가 모두 양수일 때 이렇게 나타내 보면 이거 많이 보던 식입니다. 루트 AC. 어디서 많이 보던 식 아닌가요? 자, 뭐냐면요, A와 C라고 하는 양수가 있을 때 A 양수, C 양수라고 했을 때 A 플러스 C. 자, 이거 뭐 성립하죠? 크가 나왔다 2배. 아이고, 2배는 뺍시다. 여기 있으니까 AC. 이거 많이 보던 거 아닌가요? 자, 산술 평균이고요. 기하 평균입니다.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자, 등비중앙에서 나타나는 이 식이 곧 기하 평균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기하 평균은 뭐냐? 이와 같은 직사각형의 넓이가 이와 같은 정사각형의 넓이와 같다라는 거죠.
자, 산술평균은 뭡니까? 수직선상에서 AC 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중간 가운데 값 A 플러스 C, A와 C의 균형을 잡아주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직사각형, 세로의 길이와 가로의 길이가 다른 그런 직사각형은 이와 같은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진다. 모두의 길이가 같은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진다. 이것을 기하평균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균, 즉 산술평균과 어떤 뭐 느낌이 좀 닮아 있지 않나요? 산술평균 두 수의 중간으로서 그 균형을 맞춰준다면 기하평균, 기하, 도형, 직사각형의 넓이가 정사각형의 넓이로 같아지는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같도록 만들어주는 그것을 기하평균이라고 합니다.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간의 관계도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등비수열의 합 SN은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r을 곱해줍니다. 공비 r을 곱해요. 공비 r을 곱하면 첫째 항 a가 ar이 됩니다. 마지막 항 n번째 항은 ar의 n제곱이 되죠. 그래 놓고 얘를 빼기 해줍니다. 빼기 하면 자리만 옮긴 거예요. 자리만 이쪽 한 칸 옮겨서 자리만 옮겨준 겁니다. 빼기 하면 얘네들이 전부 다 없어지죠. 모조리 다 없어지고 맨 첫 번째 항과 맨 마지막 항 두 개만 남게 됩니다. 여기 있죠. 그 식을 정리해서 써주면 SN이 구해집니다. 자, R을 곱해서 빼기 한 거죠. 자,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이고 그 과정입니다. 등비수열 관련해 가지고 이와 같은 방식 또한 많이 써먹습니다. 공비 R을 곱해 가지고 빼기 하는 방식, 이 방식도 같이 기억을 해두길 바래요. 자, 등비수열의 합공식까지도 구했습니다. 자, 등비수열에서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원리합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원리합계는요, 워낙 이제는 워낙 그 유형이 뻔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거의 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더 이상 뭐 다른 유형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서. 하지만 우리가 참고로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특히 복리법, 단리법도 있는데 단리법은 사실 거의 우리 교육과정에서 거의 다루지 않기 때문에 뭐 단리법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계산이 너무나 쉽기 때문에 복리법만을 다루도록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복리의 이자를 계산해 주는 경우는 또 거의 없습니다. 모든 적금이 복리로 계산해 주지 않아요. 그런 현실과 뭐 교육과정 사이에 차이는 있습니다. 복리법을 계산하는 방식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원금, 연이율 또는 원리율, n년 또는 n월일 때 원리합계 SN은 이와 같이 계산한다라고 하는 거죠. 복리법. 자,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원금에 대해서 뭐 10%의 이자를 준다. 10%의 이자를 준다. 10%는요. 수로 나타내면 0.1입니다. 그러면 10% 이자를 준다. 그러면 곱하기 0.1 해서 이만큼을 받겠죠. 한 번 더 준다. 한 번 더 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0.1이 또 곱해지겠죠. 한 번 또 준다. 그러면 0.1이 또 곱해지겠죠. 결국엔 얘는 이런 식으로 곱해 0.1이니까 0.1? 미안합니다. 아휴. 0.1이라고 썼군요. 자, 0.1의 이자를 준다. 그러면 0.1이 곱해지는 게 아니라 1.1이 곱해져야죠. 1.1. 0.1만큼을 더 주는 거니까 이만큼을 더 주는 거죠. 더. 그러니까 원래 거에다가 0.1 이만큼을 더 주는 거니까 A로 묶어내면 1 더하기 0.1 해서 A 곱하기 1.1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이런 걸 3번을 반복한다. 그러면 1.1, 1.1 계속해서 1.1 곱해지고 1.1 곱해지고 아니죠. 얘는 그러니까 A 곱하기 1.1의 3제곱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게 됩니다. 이거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원금 A에 대해서 1.1만큼의 즉 0.1의 이자
이율로 3번을 주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좀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자, 원리율이 1%고요. 1개월마다 복리로 매월 초에 5만 원씩 적립을 할 때 3개월 후 적립금의 원리합계를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를 좀 단순하게 나타냈어요.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1개월마다 라고 하면서 몇 번을 적립을 한다고 그랬냐면 3번을 적립합니다. 매월 초에 라고 그랬고 3개월 후 라고 그랬으니까 매월 초, 그러니까 1월 초부터 2월 초, 3월 초 해가지고 3개월 후, 즉 3개월 후는 3월 말을 의미합니다. 1월 초부터 2월 초, 3월 초, 그러면 3월 말, 3월 31일에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3개월 후라고 하는 건 3월 말에 돈을 받는 걸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5만 원, 여기서 5만 원, 여기서 5만 원. 이렇게 적립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에 얼마를 받겠느냐라는 거죠. 자,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내 돈은 15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5만 원씩 3번, 15만 원. 15만 원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15만 원에 대해서 어떤 뭐 곱하기 이자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를 받게 되느냐? 아니죠. 이렇게 받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받게 되나요? 자, 여기 있는 5만 원과 여기 있는 5만 원은 다르죠. 어떻게 해요? 이 5만 원은 한 달, 두 달, 세 달, 3개월만큼의 이자가 적립이 되고요. 얘는요. 하나, 둘, 2개월만큼. 얘는요. 하나, 1개월만큼 이자가 적립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5만 원, 여기 있는 5만 원, 여기 있는 5만 원이 각각 최종 찾게 될 때에 가서는 그 금액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무척 중요한데 정확히 이해가 되시나요? 따라서 처음에 1월 초에 맨 처음에 5만 원 얘는요 3개월 동안 이자가 붙습니다. 3개월 동안 원리율 1%라고 그랬으니까 1%는 0.01이죠. 1%는 0.01. 그래서 1.01이 곱해진다 이렇게 써줘야 되고요. 3번 이자가 붙는다고 했습니다. 3번. 여기에서 했던 5만 원은요 5 곱하기 2번. 세 번째 여기에서는요 얘는 한 번. 그래서 이 금액이 실제로 여기 5만 원 넣은 건 이 금액이 되고요. 여기 5만 원 넣은 건 이 금액이 되고 여기 5만 원 넣은 건 이 금액이 됩니다. 합해서 15만 원을 넣었고요. 나중에 찾게 되는 돈은 이거에 합의해야죠. 맞나요? 따라서 우리는 이것의 합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필요하고요. 공비가 1.01이다 라고 하는 건 쉽게 보이죠. 공비. 첫째 항은요 5 곱하기 1.01 그리고요 공비 1.01의 항의 개수 3개 마이너스 1. 자, 등비수열의 합공식입니다. 등비수열의 합공식 정확히 기억하고 있나요? 자, 이거를 계산하면 약 15.15의 값이 얻어집니다. 여기 1.04가 아니라 1.03으로 계산할게요. 1.03. 15,000원 정도, 아니 1,500원. 15만 원에 1,500원. 1,500원 정도 이자가 붙게 되는 거네요. 어떤가요? 자, 이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분. 그 5만 원이 서로 다른 5만 원이 됩니다. 그쵸? 이자의 누적 횟수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넣은 5만 원과 두 번째 넣은 5만 원, 세 번째 넣은 5만 원이 서로 각각 다른 값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거를요,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1, 2, 3 해가지고 3말 이렇게 했을 때 여기다 아예 5만 원, 5만 원, 5만 원 이렇게 표시해 놓고 얘가 얼마가 되는지 얘가 얼마가 되는지 얘가 얼마가 되는지 그 값을 이렇게 표시하기도 해요.
개념 넓히기 8-3번 문제를 내보도록 할게요. 자, 준이는 1010만원짜리 자동차를 사기 위해 좋겠습니다. 자동차도 산대요. 자, 매월 10만원, 원리율 1%로 1개월마다 복리로 계산되는 적금에 가입한다. 어우, 착실한 학생이네요. 학생인가요? 아니네. 준이는 어쨌든 10만원짜리를 월리율 1%로 계속해서 적립을 하겠대요. 적금에 가입을 하겠대요. 그래서 마지막 납입금을 낸 후 때부터 1개월 후에 지급을 받는데요. 마지막 10만원 내고 그 한 달 지난 후에 지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차를 살 수 있겠네요. 처음 납입금을 낸 몇 개월 후에 자동차를 살 수 있겠느냐? 와우. 1010만원짜리 자동차를 삽니다. 10만원씩 계속 하겠대요. 10만원씩 단순 계산해 보세요. 10만원이 1010만원이 되려면 이게 몇 개월이 필요한 겁니까? 101개월이 필요한가요? 101개월? 101개월? 10만원. 그쵸? 와우. 100개월이면 12개월. 와우. 8년, 9년, 와우. 8년 이상이 소요되네요. 그때 가서는 그 차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까요? 자, 단순히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복리이자 계산. 자, 볼까요? 자,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쭉 갑니다. 그래서 n번째 달까지 10만원, 10만원, 10만원씩 계속해서 10만원씩을 넣어줄 겁니다. 그러고 나면 한 달 뒤에 가서 n 플러스 1, 이때 가서 돈을 몽땅 찾습니다. 이 찾은 돈이 1010만원 이상이 되어줘야 차를 살 수 있을 테고, 문제에서 구하는 건 바로 이 n이 얼마겠느냐? 그걸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렇다면요. 자, 여기 10만원과 여기 10만원이 다르다고 그랬죠?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자, 처음에 10만원은요. 1.01, 1%로 이율이 계산됩니다. 1.01로 몇 번이냐면 n번 이자가 붙었어요. 한 번, 두 번, 3까지 가는데 두 번이죠. 3까지 가는데 두 번. n까지 가는데 n-1번, n 플러스 1까지 가려면 n번. 그래서 n번의 이자가 붙습니다. 뭐 계속해서 한 번씩 적게 붙겠죠. 한 번씩 적게 붙어요. 얘는 이자가 몇 번 붙냐면 한 번 붙죠. 한 번. 10 곱하기 1.01이 한 번. 따라서 그 합은요. 합은 공비가 1.01이고 첫째 항이 10 곱하기 1.01의 1제곱. 요게 첫째 항이에요. 요게 첫째 항 곱하기 1.01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돼야 돼요? 101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1010만원 이상. 그쵸? 자, 이거는요, 계산해보면 여기가 10.1이 되고요. 1.01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죠. 요거 0.01이죠. 여기에 0.01이 곱해지면 10.10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10.1, 10.1 없어지죠? 그러면 1 남겠죠, 1. 그러면 1 넘어가면 1.01의 n제곱은 2 이상. 이와 같은 식 만들어지네요. 1.01의 n제곱이 2 이상. 여기서 만들어지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n값을 구하는 거고요. 양변에 로그를 취합니다. 로그 하면 1.01의 n제곱 로그 2가 되고요. n 내려오고요. 이거는 이렇게 나눠주면 로그 1.01 로그 2 1.01은 0.0043으로 계산하고 여기는 0.3010으로 계산하라고 그랬고요. 이거 계산하면 정확히 딱 70이 나옵니다. 와, 준이는요 70개월이 지나면 차를 살 수 있대요. 오호, 그냥 단순 계산할 때는 101개월이 걸렸는데 복리의 이자로 계산했더니 70개월만으로도 우리가
차를 살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리예요, 복리. 원리 합계, 원금과 이자의 합계, 원리 합계 계산하는 방법이죠. 다음 시간에는 기본 다지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